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우릴 지치게 하는 건 나이도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척이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고 통장 잔고는 비어 있는데도 돈 있는 척하며 사는 것. 그렇게 애써 웃고 숨기고 버티다 보면 결국 병이 생기고 사람도 떠나고 마음은 점점 무너집니다. 오늘 지혜의 등대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당신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르는 걸 아는 척, 그 뒷감당은 누구의 몫일까요? 김봉자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늘 자리엔 계셨지만 누가 와도 말 먼저 거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에겐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누가 들어와도 인사만 하고 다른 쪽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할머니와 처음 긴 대화를 나눈 날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도 또 그러셨구먼. 왜요? 또 자식 얘기 나오자마자 끼어들잖아. 지가 뭘 안다고. 할머니는 자신이 혼자 키운 자식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건 말이야 로 시작해 모두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죠.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손주 기저귀값 때문에 요즘 지원금이 줄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봉자 할머니가 곧장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애기 엄마가 신청 안 했거나 늦게 했을 거야. 요즘 나라에서 잘 챙겨줘. 그 말을 들은 그 어르신은 그날 점심도 먹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또 한 번은 누가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병원 예약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봉자 할머니는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병원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 다들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후로 그 어르신이 경로당에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녀 문제도 정부 지원금도 건강보험 얘기도 자신이 겪은 방식만이 정답이라 믿고 있었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할머니가 입을 열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눈빛을 피하거나 딴청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들도 그런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넘겼지만 점점 하나둘 자리를 옮기고 급기야 할머니가 앉은 테이블은 항상 마지막까지 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여기서 말하면 다들 귀 기울였는데 요즘은 다들 피하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할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하셨을 땐 속으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세무서며 구청이며 다니며 모든 걸 혼자 해결하셨고 동네에서 인정받던 억척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 시절 방식은 지금 시대와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정보를 나누고자 할 때 무조건 끼어들고 고집을 부리면 이해보다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고 그 흐름에 귀 기울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같이 배우려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그건 난 잘 모르겠네. 내가 아는 대로 해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는 척은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관계를 멀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은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상대는 말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청하는 순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는 것, 그건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다면 내 말버릇, 내 태도 속에 혹시 척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안 아픈 척하던 어르신, 결국 병상에 누우시게 됩니다. 조복리 할머니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굽은 허리를 세우며 장도 보러 다니고 나는 아직 병원 갈 일 없어. 라고 늘 당당하게 말하셨죠. 하지만 복리 할머니가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가슴 통증, 피로감, 숨참 같은 신호가 있었을 텐데요. 담당 의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늘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며칠 뒤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는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자식들 바쁜데
나까지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끝내 병실을 나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혼자 병을 견디며 괜찮은 척을 선택했던 겁니다. 진짜 아팠던 건 몇 달 전부터예요. 왼쪽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 어지럽고 숨도 막히고 근데 그냥 잠깐 그런가 보다 했죠. 병원 가면 또 검사하라고 하고 돈도 들고 게다가 내가 늙었다고 느껴질까 봐 겁났어요. 복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도리는 결국 몸을 병들게 했고 가족에겐 더 큰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춘자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늘 친구들 모임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이불 속에서 혼자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산책 중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병원에선 말기 퇴행성관절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 왔냐고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는 수술도 어렵대요. 차라리 아플 때 바로 왔으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대요. 이춘자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뭐 괜히 웃으면서 멀쩡한 척했지 그게 체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바보 같아요. 안 아픈 척 그건 체면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병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듭니다. 당신이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면 진짜 괜찮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한 번의 건강검진이 한마디 나 요즘 좀 이상해 라는 말이 앞으로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것도 좋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드러내는 용기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픈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는 아주 정직한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 있는 척이 가져온 씁쓸한 후회와 단절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호 어르신은 동네에서도 늘 멀끔한 차림으로 유명했습니다. 양복에 구두를 신고 노인의 모임에서도 항상 뒷정사는 자기가 하겠다며 지갑을 먼저 꺼내는 분이었죠. 내가 애들한테 손 안 벌려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자식한테 돈 얘기 꺼내는 순간부터 늙은이 취급받는 거야. 영호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늘씩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저 어른은 진짜 자리평이야라며 존경 반 부러움 반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달랐습니다. 사실요. 난 연금도 많지 않고 예전에 조기 퇴직해서 모아놓은 돈도 금방 줄었어요. 근데 모임에 나가면 그냥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불쌍해 보일까 봐. 영호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끼려고 난방도 잘 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선 늘 웃었지만 집에만 오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자식한테 말이라도 할까 했는데 걔네도 빠듯한데 나까지 얹히기 싫더라고요. 결국 영호 어르신은 건강이 악화되었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식에게 뒤늦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항상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어르신은 그날 이후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 놓쳐버린 셈이었습니다. 돈 있는 척 그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척일지 모릅니다. 카드값을 메우지 못하면서도 후배에게 밥은 내가 산다 하고 마트에선 할인을 외면하면서도 남 앞에선 값비싼 브랜드만 집어드는 것.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있는 걸 감추는 사람이지 없는 걸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친구한테 월세 산다고 못 말했어요. 맨날 내 집이라고 투자형이라 그런다고 둘러댔죠. 근데 나중엔 그 친구가 진짜 집들이 오겠다며 연락하니까 거절하느라 진땀 뺐어요. 이 말은 60대 중반 박숙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괜히 그날 이후 어색해졌어요. 그냥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체면 때문에 사람 하나 잃었어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숨기려 애쓰다 보면 진짜 창피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관계를 잃는다면 그건 너무 비싼 데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척이 있다면 한 번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더 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척이 가진 공통점과 그걸 내려놨을 때 찾아오는 삶의 평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는 척, 안 아픈 척, 돈 있는 척 서로 다른 상황 같지만 이 세 가지 척에는 놀랍도록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아는 척을 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어도 내가 다 아는 얘긴데 라는 태도에 말문이 닫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진심을 꺼내겠습니까? 안 아픈 척을 하면 걱정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은 몰라서 못 도와주고 병은 조용히 깊어져 갑니다. 결국 어느 날 쓰러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 있는 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도 못 받고 사람들과의 솔직한 관계마저 끊어집니다. 누군가가 어렵다는 말을 할 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과 속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척이 만드는 건 단절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게 하면서 속은 점점 외롭고 지쳐갑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말을 안 하게 되고 들을 사람이 없을 때부터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말라가면 작은 오해도 쉽게 상처가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괜히 서운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무시당할까봐 괜찮다고 하면 덜 챙기겠지. 나만 이런 걸로 힘든 건가 싶어서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맙니다. 척은 그 시작입니다. 말을 멈추게 하고 관계를 끊고 자신의 존재를 점점 축소시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척을 할까요? 그건 누군가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던 경험, 진심을 꺼냈다가 가볍게 넘겨졌던 기억, 그때의 상처가 우리를 조용히 닫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을 걸면 대답해 줄 사람이 있고 조용히 옆에 앉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척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이 다가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래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필요하면 말해 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장 무서운 고립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는 척, 안 아픈 척, 돈 있는 척을 하며 혼자서 조용히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해도 됩니다. 물어봐도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척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 같지만 사실은 나를 혼자 남겨두는 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 사람들이 멀어진 이유, 그 시작이 척이었다면 그 끝도 솔직함으로 마무리돼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민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는 척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온 진짜 삶의 평온과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두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늘 말수가 적고 조용히 듣기만 하던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동네 일부터 정치 이야기까지 늘 아는 척이 많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늘 목소리를 높이던 분이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사실 나 요즘 좀 외롭더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옆에 있던 조용한 분이 처음으로 나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함께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저 솔직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척을 내려놓으면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무리하게 강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척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다고.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더라고.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관계는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과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처음엔 나도 용기가 안 났어.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아프다고 말해봤더니 딸이 울더라고. 자기가 그동안 너무 눈치 못 챘다고. 그날 이후로 딸이 더 자주 연락해. 이런 이야기 속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수록 사람들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 말해야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그게 바로 척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말해보세요.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척을 벗는 순간 당신은 훨씬 더 따뜻한 관계 속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는 척은 대화를 막습니다. 안 아픈 척은 병을 키웁니다. 돈 있는 척은 관계를 끊습니다. 이 세 가지 척은 결국 우리를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외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척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도록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이 다가오고 대화가 시작되고 마음이 열립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뭘 더 꾸미지 않아도,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란 건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편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삶의 따뜻한 빛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